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화플러스 시즌3의 김선윤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장 초반 잔잔하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갔었는데 북한발 수소폭탄이라는 리스크로 인해서 갑자기 코스닥이 1% 이상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에는 아무런 이슈가 되지 못한 채 그냥 장 후반 회복이 되면서 끝나버렸습니다. 북한에서의 1차 핵실험 때 코스피 지수가 5일 만에 회복을 했고요. 2차도 5일, 천안함은 단 하루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냥 당일날 회복을 했습니다. 사실 더 이상 이제 북한 쪽에서 뭘 하던 간에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요.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 투자자분들의 심리만 좀 건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발 좀 그만 하고 안보리 위반 좀 그만하고 조금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결론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건 말건 그게 핵이 아니라 수소건 말던 뭐 그 규모가 히로시마 원폭 수준이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절대 그거를 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하락에서는 즐겨야 되는 게 지금까지 저희가 누차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빠질 때 매도하셨던 개인분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그걸 바꿔서 수익을 나신 분들 축하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장 어쨌든 또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뭐 그냥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좀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짜증났던 시장이 아닌가. 뭐 방송 11시 생방송 중에 저도 북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은 성질이 좀 나기도 했는데 그 개인적으로 오늘 그 종목들 중에 보면은 뭐 퍼스텍이나 뭐 빅텍 같은 게 있어요. 방산주라 그러죠. 퍼스텍은 장중에 22%까지 올라가다가 2% 정도 상승 마감이 됐는데 빅텍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25%의 오늘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빅텍이 내일 이거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퍼스텍 빠진 거 보세요. 빅텍 버틸 수 있을까요? 이거는 누군가가 작정하고 올려주면 모를까? 이거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오늘 4,200만 주가 터졌어요. 4,200만 주, 말이 4,200만 주지. 이렇게 많이 터졌던 적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상한가 못 들어갔습니다. 내일 급락할 가능성 열어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마지막 기회가 될 거고요. 오전장부터 시가부터 빠진다 싶으시면은 혹시라도 보고 계신 분들 잽싸게 정리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경협주 같은 경우도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대상선 마이너스 4% 하락 마감했지만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 크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우리 플러스 별다른 움직임은 없이 끝났습니다.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도 조금 내려왔지만 차트상의 분위기는 하락 흐름은 아직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관련된 경협주들 뭐 딱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반기문 테마주들을 오늘 보니까 CCS 같은 경우가 8%대 급락이 나왔는데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악재 포인트 맞춰서 이 정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는 또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게 반기문 관련 인물 테마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쪽 관련주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오로지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방산주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경협주들은 반등 줄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잠깐 이슈거리를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2016년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1월 효과가 과연 어떻게 지속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풀어봐 드리도록 하고 환율 흐름도 거의 뭐 1,200원대 움직임들인데 그 포인트 보고요. 그다음에 왜 제약 바이오 제가 왜 지난주에도 주식 챔피언 오네오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시장에서는 지금 오늘 시장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12월 29, 30일부터 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풀어드리고 관련주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주목해야 할 업종들. 제가 업종 잘 본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업종들의 한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의 흐름을 잘 읽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업종들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같은 말씀을 거의 매주 드리고 있지만은 항상 그래도 좀 다른 업종들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뭐 PPT를 준비해서 여러 번 되게 많이 했었어요. 대박 플러스 시즌 1 때도 한 8개월 정도 하면서 PPT 준비해서 기본적 분석도 해드리고 가치 투자주들도 많이 추천을 드렸었죠. 기억들 하실 것 같아요. 뭐 그 당시에 뭐 서산이나 부산방직이나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뭐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지금은 당분간은 시장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1분기, 1월이나 2월 정도까지는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고, 그리고 제가 요 근래 들어 또 이슈가 됐던 게, 또 그 가치주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자산주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거의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그거라고. 그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2주 뒤에 뉴스거리가 나오더라고요. 항상 빠릅니다. 꼭 잊지 마시고, 말씀드리는 잊지 마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1월 효과에 대한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전에 환율 잠깐 보죠. 자, 오늘 환율인데요.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1197원 90전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N달러인데 119N대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가 1200원대 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니다, 오를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 요즘에는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사실 꽤나 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자리이기도 해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대외적인 리스크가 좀 많이 나왔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차트를 좀 보자면, 원달러 차트를 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죠? 잠깐만요. 네. 자, 보세요. 이거 뒤로 좀 빼보겠습니다. 제가 환율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환율인데, 환율도 차트 흐름을 좀 탑니다. 원달러 포인트인데요. 차트 흐름에서 보자면 여기 바닥 라인을 좀 타고 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를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도 한번 제가 거론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정 좀 나오고 올려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패턴에 대한 부분인데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죠. 이 라인에 대해서. 그럼 현재 구간대가 사실 1200원대 라인 자체가 거의 조금 환율 포인트 자체가 조금 고점 인식이 되는 그런 인식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딜러들의 조금 매도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근데 대외 악재와 더불어 뭐 중동 쪽 악재와 더불어 또 국내에서의 바로 위에 계신 분의 악재가 있는 상황이라 오늘 또 한 번에 급등이 나왔고 1200원대는 돌파하면서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하락 쪽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일 바로 떨어지거나 하여튼 환율은 한번 다시 조정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죄송합니다. 기업들의 실적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게 이제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좀 미지수다. 그래서 저는 환율은 지금은 상승 쪽보다도 하락 쪽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려볼게요. 대외 악재에도 너무 사실 급등한 경향이기 때문에 올라도 한 번 더 옵니다. 1200원 돌파하고 난 이후에 빠지는 쪽으로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꼭 참고하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1월 효과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 1월 효과에 대한 부분에서 주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코스피냐 코스닥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게 현재 오늘 코스피 흐름인데요. 0.26%가 빠지고 마감했고요.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은요,
보세요. 제가 분봉으로 보여드립니다. 이게 오늘 1분봉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 시작부터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여기가 이제 대북 리스크 포인트 맞춰서 아작이 났죠. 1시간 동안 신나게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시 경부터 해서 이제 상승 흐름을 타면서 올려치는데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하고 시가이죠, 시가.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시가가 여기 포인트죠. 네. 시가를 회복하면서 올려놓으면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이제 거래량들을 보시면 좀 굉장히 좀 많은 물량들. 내일 시장을 좀 기대를 만들게 하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지수도요. 얘가 올려치는데 종가까지 끝까지 올려치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은 웬만해서는 또 올라갑니다. 조금이나마 시작은 올려놓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좀 만약에 시장 뉴욕 증시가 좀 밀리거나 유럽 증시가 하락이 나올 때 그렇게 조정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지금 흐름은 올라가는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체크를 해보자면 일명 동향을 볼게요. 자, 기관들이 오늘 390억 원가량의 굉장히 많은 물량 매수했고 코스피에서 막판에 외인들 끌어당기면서 오랜만에 순매수가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1,600억 정도. 내일 시장 기대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매수를 해주는 기타 법인 쪽의 물량들을 드디어 좀 빼먹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 여기 좀 눈여겨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장은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언제까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긍정적이고 서로 언제 뒤바뀌고 정말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칠판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보면 검은색으로 1월 효과라고 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죄송한데 제가 흰색으로 할게요. 1월 효과라는 게 코스닥이 주로 1월 효과를 받는다는 거죠. 왜 그렇죠? 자, 보세요. 12월 28일까지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배당을 딱 받았어요. 근데 그때 많은 또 대주주들이 배당을 포기하고 팔아치웁니다. 왜요? 양도소득세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무섭잖아요. 양도소득세 기준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8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정리를 싹 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코스피 쪽이 많겠죠?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요? 29일과 30일 날 코스닥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어요. 왜요? 양도소득세를 피한 큰 손들이 매수를 와장창 이때 이틀 동안 들어오고 또 하나 죄송합니다. 외인들과 기관들마저도 이제 배당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빼서 더 잘 가는 코스닥 쪽으로 코스닥 쪽으로 매수를 강하게 해주면서 이틀 동안 거의 매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매집을 하는 거. 왜요? 전통적으로 1월은 배당락 이후에 코스피가 약세장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특별하게도 상당히 많은 자금이 이 양도소득세의 변화 때문에 더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큰 손들이나 많은 자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기관들하고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약속이나 하는데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세가 코스닥에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자, 코스피가 다시 좀 지워서 코스피가 실적 발표를 하죠. 보통 언제부터 하죠? 1월 중순부터 2015년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적이 나오는 그 기대감 자체가 실적에 대한 지금 예상치 자체가 생각만큼 좋지가 않잖아요. 대형주 쪽에. 그렇죠? 지금 뉴스기사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오실 건데요. 물론 좋은 업종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실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 외인들과 기관들도 실적은 좀 확인을 하자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좋습니다. 2016년이 2015년보다 좋은 게 우선 메르스 여파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요. 약 3에서 4개월 정도 장사를 허탕을 쳤거든요. 기업들이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좋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건 좋건 간에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중순경, 셋째 주 정도부터 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거나 한 종목 이후로 해서 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그 기업들도 실적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아무리 이제 정부기관에서 거래소에서 뭐 막는다고 하지만 알 사람은 알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럼 이때쯤부터 해서 이제 슬슬 기관들과 외인들의 움직임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포커스에 맞춰서 1월 중순이나 셋째, 넷째 주부터 해서 증권사나 외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이때부터는 뭐다? 네, 코스피에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입을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좀 안 좋아서요.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코스닥은 과연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 주는 계속 좋습니다. 다음 주도 좋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주가 끝나가는 금요일이나 그 다음 주, 셋째 주부터 해서는 코스닥의 상승 흐름은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멈출 수가 있고요. 코스피 낙폭과대와 실적 확인이 끝난 종목들. 그럼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서 수익을 보고 코스피로 이동할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기관들과 외인들이 빠르게 갑자기 한 셋째 주부터나 다음 주 금요일부터나 해서 매수를 해주는 종목을 따라가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네. 쉬워요. 그 종목은 거의 웬만하면은 코스피의 상승 흐름을 타고서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가 1900포인트 초반대인데, 뭐 지금 1900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1850포인트까지도 지금 바닥에 대한 인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1900포인트는 기술적인, 바닥 구간이고요. 1850은 기본적인 바닥 구간입니다. PBR을 따진다는 거죠. 1900에서 1850 사이에서는 매수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빠질 경우에.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매수 덤비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안 하고요. 또 수익이 날 겁니다. 그리고 2000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1900 아래로 깼다가 2000포인트까지 가는데 길어야 몇 개월? 4개월이에요. 4개월 안으로는 유럽위기 이후부터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00포인트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했을 때 시점부터 해서 계속 이 흐름, 4개월 이상을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네. 이 갭도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2000포인트 지금 못 갔지만은 다시 조정받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꽤나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오늘 보세요. 네. 오늘 보세요. 북한에서 난리 부르스를 쳐도 반응도 안 합니다. 중국 상해 증시가 무슨 일이 생겼나요?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중국 상해 증시는 언제 큰일 나냐면 1월 8일입니다. 모레. 네. 1월 8일 날. 왜 중국 상해 증시가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표가 안 좋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핵심은 뭐냐면 1월 8일 날 우리나라도 그 대주주들이 양도소득세 내잖아요. 중국은 뭐냐면 1월 8일부터 그 많이 사놓은 대주주들의 수량을 팔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월 8일부터 팔게끔, 이전까지 못 팔게끔 해놨어요. 그럼 그게 지금 무섭기 때문에 지표도 안 좋은 데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를 부르고 투매가 투매를 불렀던 시장이 엊그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1시 33분에 마이너스 7.2%의 6.8%인가요? 6.8%의 장을 마감한 그런 포인트가 나왔던 거죠.
8일입니다. 내일 중국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이고요. 8일이 됐을 때 또 한 번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는 요거를 조심해야 되지, 북한이 지금 수소 핵폭탄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걔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밥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잖아요?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는 이번 주는 어찌됐든, 네, 계속 안 좋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좀 숨통이 트이는데, 다음 주 안으로 1900대가, 이번 주 안으로, 다음 주 초에 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갑니다. 1850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이 스토리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인 스토리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쉽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장에 코스닥이 낮다. 코스닥 종목들을 보여 계신다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결국 셀트리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작년부터 말씀드려 10만 원 간다 말씀드렸는데, 배당 2번 합치면요, 지금 10만 원이에요, 사실. 배당을 2번 안 받았으면 지금 10만 원이라고요. 배당락이 없었으면 10만 원 넘었어요. 네. 그런 그림들이 나왔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되고 있잖아요. 안 따라오셔서 그렇다는 거. 따라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내일도 그렇고 모레 시장도 조심하셔야 된다. 대형주 쪽은.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내일 그럼 팔아야 되냐? 팔 필요는 없습니다. 바닥 확인을 다음 주나 하고 이제 올라갈 거니까. 그러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굳이 파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버티시라는 겁니다. 아신다 말씀드렸어요. 힘 좀 내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시장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대주주들이 아까 29, 30일 날 와장창 샀죠? 기관들 따라 삽니다. 외인들 덤빕니다. 어디로? 제약바이오로 덤빕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왜 제약바이오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왜 제약바이오를 작년부터 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결국 제가 예견한 대로 올해 1월부터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오를 것이다 얘기 드렸죠? 결국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제약바이오인가? 왜? 여러분들, 제 목이 아파가 원래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가 났다 보니까, 지금 목감기가 걸렸네요. 가장 많이 빠졌었어요. 작년 여름부터 해서요. 말도 안 되게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들이 다 초에 올랐다가 반납을 한 종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요 정도 반. 여기 일부분, 요런 게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 대부분의 종목들, 요 정도 흐름들이 나와요. 여기 다 있는데. 이거 빼고는 거의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올랐던 걸 다 반납하고서 다시 이제 올려치는 모습인데, 이때 돈 벌었던 사람들 또 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돈 번 종목 또 돈 버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물리시죠. 물렸던 이유는 사서 돈을 버셨는데 다시 올라가 잡아서 이제 못 파셔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짧은 텀을 가지고 대응을 했다는 거죠.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큰 손들의 자금이 한 종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약, 바이오, 업종 전체 섹터를 끌어올릴 정도의 많은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몇 개월 동안 올렸습니까? 한 6개월을 올렸잖아요. 네. 6개월 올렸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정리가 됐겠어요? 한 달 정도, 최소 한 달?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밀려나요. 근데 그걸 따라가셨다. 정리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이 또 안 좋았었고.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제 다시 어떻게, 요 포인트에서 대형 이슈들이 터졌다는 거죠. 양도소득세를 무서워했던 주주들이 덤비기 시작했는데, 가볍고 잘 가고 이슈가 좋은 정부의 정책까지 도와줍니다. 음모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자금이 큰 기관들이나 외인들이나 정말 큰 손들이 사고 싶은 종목이 있습니다. 정책을 바꾸고 싶어요. 많이 영화에서 보셨죠? 네. 사실 그게 현실 아닌가요?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엔 그 대통령을 밀어줬던 또 키워줬던 지원을 해줬던 회사의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잖아요. 우리 일반 서민들이나 정책을 따라가지 정말 큰 손들은 정책이 사람을 따라갑니다. 응? 맞잖아요. 정책이 사람을 따라가지 사람이 정책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뭐 흑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차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본의 세계에서는 정책이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정책들을 보자면 바이오 쪽, 시밀러 쪽 이쪽에 좀 많이 주목을 받잖아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 삼성 바이오 공장에 가셨어요. 삼성이 뭐 합니까? 바이오 시밀러를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짓는답니다. 그림이 보이지 않나요? 머릿속에. 아, 그렇구나. 정책이 사람을 따라가는구나. 그것도 힘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양도소득세 이거 정리하신 분들 자금이 와장창 들어옵니다. 어디로요?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우선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는 발판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쵸? 돈 어디다 넣으실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차 전지 다 올랐습니다. 전기 쫙 올랐죠? 그거 넣으실 건가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2차 전지 쪽에서 메리트가 높을까요? 바이오시밀러 이쪽으로 해서 승부를 보는 게 더 좋을까요? 그냥 답은 여기로밖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큰 손들의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짧게 갈까요, 정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코스닥의 1월 효과가 뭐 1월 중순까지 중순까지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좀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중순까지 갔다가 좀 쉬었다가 저는 작년 여름에 최고점을 찍었던 의학 지수들 그걸 돌파할 것 같습니다. 돌파할 것 같아요. 요때 쉴 수 있는 포인트는 총선 전까지 좀 쉴 것 같고요. 총선 쪽이 되면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워낙에 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몰리기 때문에 관련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고 제가 이번에 총선의 키는 안철수 의원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관련 안랩이 2배 이상 오르기도 했죠. 제가 말씀드린 뒤에. 그 흐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쪽을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의원, 대표님께서도 막 웹젠 사장님을 막 영입을 하시고 표창원 교수님을 영입하시고 하시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조금 많이 개인들의 쏠림이 나타나지. 하지만 그래도 제약바이오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움직일 겁니다. 왜? 정책의 측면에서 총선에 나왔을 때 총선의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자면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겠죠.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이고 제 주변의 얘기를 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총선이 되기 전에 성남에도 성남시 의료원을 짓고 있어요. 공사를 시작했어요, 올해. 그 이유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잖아요. 항상 이제, 본인이 한 번 더 되기 위한 부분도 있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권자를 더 얻기 위한 그런 이제 전략적인 포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많이 몰려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어떻게, 뭐가 이제 중심이 되죠? 이제 대선 쪽으로 이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죠.
근데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새누리당이냐, 뭐 더민주당이냐, 다른 또 당이냐. 그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대선 후보들의 또 입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하잖아요. 관련주들이 이렇게 또 튀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한동안 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그렇지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정부에서 이미 중점적으로 육성을 했고, 현재 이제 우리 현 정부가 사실 청년 실업에 대한 부분은 많이 거론을 했지만,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지만 청년 실업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 시밀러 쪽에 정부에서 자금을 투자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3D가 아니라요, 고급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제약바이오 쪽에 돈을 10조를 부어서 창출되는 그 인력하고요, 제조업에 10조 쏟아부어서 창출되는 인력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설비 투자 자체가 달라요. 네. 그렇죠? 네. 그런 포인트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메르스가 작년에 워낙에 심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종목도 꽤나 많았어요. 그게 여파가 좀 컸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찌됐든 작년보다는 실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메르스에 벗어났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 정부의 정책과 또 힐러리 여사님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국내 제약바이오 시밀러 정보도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겠죠. 미국 시장 열린다니까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흐름들을 탑니다. 근데 한미약품에서 끝날 줄 알았던 기술 수출권이 또다시 발생을 합니다. 종근당에서. 왜 우리나라는 기술 수출을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면 안 되나요? 네. 하는 게 돈이 안 돼서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기술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파는 게 더 이득입니다. 우리나라의 구조상. 그걸 가지고 또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팔거나 로열티를 받는 구조가 가장 합리적이에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근데 이제 한미약품보다 큰 게 하나 나왔어요. 종문당이 하나 터졌습니다. 지금 거의 뭐 2배 가까이 막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 오늘 상한가 가기도 했죠.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도 결국 유행처럼 번지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술 수출이 우리나라는 유행처럼 번질 수밖에 없다. 굳이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개발해서 신약을 개발해서 팔지 않는다. 신약은요, 우리나라는요, 신약은 새로 개발한 거는 무조건 뭐다? 수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죠. 복제약이에요.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판매를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셀트리온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셀트리온에서 바이오시밀러 약을, 레미시마. 이게 이제 2월이나 3월쯤에서 승인이 이제 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에서도 지금 한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 포인트들. 신약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가다 보니까 대장주들이 끌어주고 얘들이 또 어떻게 돼요? 시장을 어떻게 종목들을 큰 것들이 끌어주니까 중소형주들 같이 끌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이거 사야 되는구나. 올랐네. 더 오르는 거 사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계속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내내.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는 어떻게 해요? 계속 작년부터 빠지더라도 외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어떻게 해요? 헬스케어 어떻게 알아? 사세요. 딴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포트에서도 제가 한 50%는 이쪽을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기억들 하시죠? 올해가 그 완성, 내년까지입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은 2017년 한 중반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식 비중을 어떻게 해요? 줄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올해 3번이나 4번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겠죠. 뭐 큰 하락은 아니지만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7년도부터는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 않을까.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쪽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3번이나 4번 정도 지켜보고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좀 흐름을 보고서. 그럼 당연히 이제 부동산 시장 경기 영향 받으면 주식시장 마찬가지로 영향 받습니다. 국내 시장은요. 그래서 좀 한 번에 흔들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국의 경기 자체가요,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부분.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두 번은 더 나올 것이다. 네. 연말이나 내년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내년인 것 같아서 조심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다. 그래서 올해는 돈을 어찌됐든 버셔야 돼요. 올해는 돈을 버셔야 됩니다. 올해는 주식으로 돈을 버셔야 되고요. 내년 중반까지. 그리고 대선주들 살펴보신 다음에 한 템포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개인적인 지수는 저는 2,500포인트를 봅니다. 증권사에서 얼마를 얘기하든 모르겠습니다. 저는 2,500포인트 봅니다. 말이 안 되나요? 3,000 보시는 분도 있어요, 제 주변에. 3,000. 저랑 같은 생각 가신 분들이 분명 계시잖아요. 3,000까지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3,000 가면 제가 그분을 정말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2,500, 이제 좀 객관적인 판단에. 그리고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상향시켰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본보다 높습니다. 세계에서 4번째인가요? 신용등급 상향시켰다는 것 자체는요, 많은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올 준비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외국계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중동 쪽 자금이잖아요. 중동 쪽 자금은 사우디나 좀 이란하고 뭐 난리 났죠, 그쪽? 그쪽 자금이 많이 빠져.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도를 그려보자면 이제 빠져나가는 거지. 사실 뭐 유럽이나 미국 쪽이나 다른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이 빠져나간 자금은 어떻게 해요? 보강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런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이게 저는 빛을 볼 것 같습니다. 빛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 흐름을 기억하시고 왜 제약바이오인가에 대한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주목할 업종은 당연히 이제 업종 탑은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네, 이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이거는 바이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면은 들어오셔야 되고, 아니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안 사실 거면은 주식을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올해 지금도 안 늦었어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지금 이렇게 빠져 있다가요, 이제 여기 올라왔어요. 전고점까지 가려면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어떤 종목은 지금부터 2배가 올라야 되고요. 어떤 종목들은 7, 80% 올라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이거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건 사실 빼고 싶지 않습니다. 지수가 올라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증권주입니다. 증권주 요즘에 누가 관심이나 있나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아무도 증권주를 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증권주. 왜요? 지수 올라갈 거란 말이죠. 언제 사요? 1900 깨질 때 사면 됩니다. 언제까지 가져가나요?
올 한 해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증권주는 이거는 단타가 아니죠. 단타가 아니고요. 이건 장입니다. 장. 장투하셔야 돼요. 1년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시지 마십시오. 네.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 이제 전기차인데 2차 전지. 이 차 전지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후배가 왜 기업 방문을 갔다 와서 들어보고서 좋구나. 네, PNT. 차트 볼까요? 보시면 이게 이제 11월 달쯤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였나? 네, 한 달쯤 넘은 것 같은데요. 흐름을 보세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중국형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한 40% 정도인가 오른 것 같아요. 제가 한 3주 전, 4주, 한 달 전인가 탁 말씀드리고 갔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하는 게 아닙니다. 조정은 나옵니다. 어떤 식의 조정들? 뭐 이런 식의 조정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20일선을 깨고 난 이후부터 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PNT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산업도 굉장히 좀 많이 오르다가 오늘 좀 조정이 나온 모습이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올려친단 말이죠. 이런 포인트. 그러니까 패턴을 꼭 보십시오. 패턴. 하단과 하단의 라인을 이어서 그 패턴에 맞는 자리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 빠지면 또 무섭게 조정이 나와요. 그리고 무섭게 또 친단 말이죠. 무섭게 빠질 때 기다리셨다가 무섭게 올라갈 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런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보자면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사실 이분도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판단에 총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총선의 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랩을 계속 말씀드렸죠. 안랩도 볼까요? 제가 1파, 2파, 3파동에 대한 부분에서 그 지난주에 주식CMP 온회원에서 한번 거론을 드렸는데요. 이때도 얘기하고 네.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인즉슨 총선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님만큼 핵심이 지금 되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간의 많은 이슈, 다른 당에 계신 분이 이슈를 봤나요? 아니잖아요. 오로지 이쪽이 이슈를 봤잖아요. 여기서 또 한 번 어떤 얘기를 하거나 누군가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은 안랩은 또 한 번 올라가겠죠.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충분하게 상황을 보시고 총선 관련주를 보는데 안철수 의원님 관련주를 본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쪽 관련주들로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쪽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좀 태풍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직도 그 부분은 꺾이지 않았다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이렇게 지어지나요? 너무 짜잘하게 지어지네요. 5번째는 적겠습니다. 항공주. 항공주 요즘 누가 관심이 있나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차트 보겠습니다. 아이고, 항공주를 하셨네요. 대한항공. 자, 계속 빠져요. 네. 주구장창 빠집니다. 지금 뭐 유가도 그렇고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대한항공 차트 보세요.
2008년, 7년 금융위기 때 바닥 포인트까지 얘가 내려왔습니다. 정말 얘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종목인가요?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2014년 바닥 포인트입니다. 정말 이렇게 얘가 내려와야 되는 종목인가요? 보이시나요? 더 당겨볼까요? 얘가 이렇게까지 내려가야 되는 종목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유가 포인트하고는 이제 완전 별개의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건 오르건 이 기업의 입장에서의 마지노선 자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휘발유 기름을 넣으시지만 휘발유 값이 더 이상 급격하게 떨어집니까? 유가 빠진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유가 하락폭 대비해서 휘발유 값이 빠지는 것도 한계치가 있잖아요. 세금이란 것 때문에. 항공은 뭐 다르겠습니까? 네. 빠지는 한계치가 있는데 그 한계치가 이제 도달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조만간에 항공주들은 상승을 다시 한번 크게 할 겁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계속 오를 겁니다. 이전에 올랐던 것처럼, 이때처럼 한 1년의 주기를 가리면서 1년씩 이런 흐름으로 한번 칠 것 같아요. 그게 조만간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분기 정도를 바닥으로 하고 다시 올라간다는 게 중론이고, 최근 들어서 이란과 사우디나 뭐 중동에서 난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조만간 걔들이 합의를 할 거예요. 안 할 리가 없어요. 계속 그대로 계속 있다간 자기들도 힘들어요. 조만간 합니다. 합의 보세요. 보세요. 또 예언하겠습니다. 합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가가 어떻게 해요? 감산 합의를 하면은 올라가겠죠. 그럼 그때부터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공주들 주가도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포트에 대한 부분. 제약바이오 50, 10 현금 10입니다. 이전이랑 또 포트가 달라졌어요. 지금 보는 시점부터 그래요. 요 포트를 기억하시고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식챔피언 온에어에서 드렸던 세 종목이 다 잘 갔습니다. 그 전에 드렸던 종목들도 정말 잘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드렸던 게 안랩, 3주 전에 드린 게 안랩이고요. 안랩이랑 셀트리온이었고요. 주가 보세요. 지난주에 드렸던 게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나 마크로젠하고 지트리비엔티를 드렸어요. 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은 어떤 종목을 드릴지 기대를 하시고, 주식 챔피언 온에어에서도 많이 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주식 챔피언 1부에서도 우리 멘토님들 세 분과 함께 방송을 진행할 거니까요. 채널 끝까지 잘 지켜보시면서, 좋은 수익과, 그리고 오늘은 또 저희가 중국 얘기와 더불어서 북한 얘기도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신년맞이 이벤트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 달 동안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좋은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